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나스닥 종합 차트인데요. 나스닥 종합 차트를 보시면은 이 추세가 제가 7월 달에 네.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저도 7월 달, 8월 달에 이 미국의 주식을 이제 3월 달부터 한 6개월 정도 보유하고 있던 엔비디아, 뭐 구글은 지금 저도 갖고 있어요. 구글 외에는 엔비디아, 뭐 여러 가지 AMD, 애플 등등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하니까 다시 한번 사봤다가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고 있어서 야 미국 장을 좀 손실이 나서 짧게 정리 이후에 구글 정도만 들고 있고 저는 이제 롱과 숏을 좀 병행하기 때문에 과거에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숏으로도 한 100% 수익이 났었습니다. 테슬라 TSLQ죠. 그거는 제 오픈 채팅방이나 또 제 개인 유튜브나 저 카페 영상에도 뭐 인증이 되어 있어요. 뭐 1억 투자해서 95% 났던 테슬라 하락에 베팅했던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시대입니까? ELW도 하고 뭐 파생도 하고 증시도 이제 개인들이 좀 불공정하잖아요. 하락에만 상승에만 베팅해야 되니까. 상당히 추세가 불리합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요. 단기 추세가 하락 중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스닥이 올라와서 야 이제 가는구나 좋겠다 해서 사시면은 물려요. 물리죠. 최근에 여기 자리죠. 반등은 나오지만 조정 국면에 있다. 뭐 중요 지지대니까 미국 나스닥도 14,000을 바로 깨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 자리도 깨질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충격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그러면은 뭐 국내 증시도 더 안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 사실 미국 시장은 그나마 국내 증시보다 좀 견조한 모습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니까 계속해서 좀 하락 추세 움직임도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증시의 반등이 아니라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한 다음에 반등만 나오면 바닥이라 그러잖아요. 늘 바닥이래. 1년 내내 바닥이랬는데. 아니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잘 못 보여주는 증시 그림들을 그려나가고 있으니까요. 차트가. 저는 지난 3,300부터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지수가 가긴 어렵겠다 하면서 투자했던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다. 보면서 그나마 2차전지를 좀 투자를 했었는데요. 3,300에서 2,200까지 하락이 왔는데 그 와중에 반등 나올 때마다 바닥이다. 2,700에서도 바닥이다 그러고 2,500에서도 바닥이다 그러는데 2,200에서 이제 외인들이 대규모 선물과 함께 우리 주식시장에서 10조 이상의 주식을 샀잖아요. 뭐 그때 이게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크게. 저는 사실은 좀 약간의 하방 논자였는데 그래서 2,500까지 코스닥도 오히려 쇼크오버가 많이 들어왔던 게 이제 2차 전지들 에코프로 등등 땡기면서 코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을 줬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쪽을 다시 땡겨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만일 나스닥이 요 자리를 이탈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 지금 보면은 이제 빚도 많고 또 신용 물량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몇 조, 개인들의 그 가계 부채가 44조. 가계 부채가 아니라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이라든지 신용 대출? 신용 물량이 22조에서 44조.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더니 몇백억이요? 하셨는데 좀 적게 생각했죠. 그거 제가. 44조인 거는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요. 되게 리스크 요인이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추세가 꺾인 주식은 좀 비중을 오히려 좀 줄여 나가는 게 맞다고 좀 봐지고요. 그럼 전일에도 우리가 시장 봤을 때 시장 지수는 올라왔는데 개인들이 또 매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버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특히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을 내놓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닥은 오늘도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코스닥이 개인들의 이제 지난 코로나 시기 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면서
우리 증시를 떠받쳐주면서 증시가 올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풀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돈을 미국도 푸는 시기가 아니라 줄이고 있죠. 예,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고 특히 부동산 담보 대출이 7% 가까이 간다면은 그 뇌관을 공격하는 공매도 세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 어쨌건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네. 달러도 좀 사두자. 네네. 뭐 제가 방송에서 인버스 사라는 말은 못 하겠고 달러 좀 사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달러가 우리나라 가용 외환 보유고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뇌관을 건드린다면은 조금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뭐 자세한 시황이나 또 이제 매크로 지표죠. 이렇게 지수에 대해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을 매매를 통해서 수익 내는 것들이 지금 좀 편합니다. 예, 오히려 증시가 이제 추세 상단에서는 뭐 이제 인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점에서는 레버리지라든지 네네. 왜냐하면 종목들은 질질질 흐르는 종목들이 많고 또한 이제 추세가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종목 오늘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견조하다고 느꼈던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지금 국내 시장에서 개인들이 왜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까지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투자도 좋지만 위험 부담을 안기보다는 지수가 추세를 보기 좀 더 편하니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주셨는데요. 우리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진행 중인데 이게 전쟁이 진정이 될지 확산이 될지 사실 유추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좀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겠다라고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러우 전쟁도 상당히 초반에 일어났을 때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단기간에 끝난다 그랬어요. 저는 100년 전쟁 얘기를까지 하면서 영국에 100년 전쟁이 있어요. 프랑스 가문하고 영국 가문하고 이제 자기의 집권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번 했는데 그게 100년이 갔습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전쟁이란 게 쉽게 이해타산적으로 끝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거기에 뭐 저도 모르죠.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좀 무모하잖아요.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 배우가 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시장을 세계로 움직이는 손들이 네.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호재는 아니죠. 그렇죠. 악재로 네. 악재는 악재고 뭐 이란 등이 좀 확전에 참전된다면은 리스크 요인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뭐 유가나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그 당당한 그 올릴 수 있는 것들이 좀 되겠죠. 더 올려야 됩니다. 이 보면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7% 정도, 8%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가야 물가가 잡힌다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거죠.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습니다. 테일러 네. 준칙에 의하면은 물가가 금리를 한 7% 정도 올려야지 물가가 좀 잡힌다는 건데요.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1년에 은행에 7% 이자 놓으면은 7% 버는데 네, 그렇죠. 그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좀 리스크 관리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오히려 장기 투자하는 분도 그렇지만 단기 투자하는 분들도 좀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시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우실 것 같고 또 우리 명승부사 멘토님 정말 뭐 단순하게 뭐 좋은 종목이다 해서 한 가지를 소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상품이면 상품, 뭐 지수 투자면 지수 투자 여러 가지 뭐 매크로적인 부분까지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조언과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필요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명승부사 멘토님 전략 보실 수 있는 곳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계속 있는 상황인데요. 리튬주 그리고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리튬주라면 어느 종목을 하이드로 리튬이라든가. 리튬 포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예. 어제 강했죠. 근데 이제 어제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오늘이 고점인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런가요? 하이드로 리튬 뭐 이런 주식들은. 워낙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라. 그렇죠. 이 보면은 네. 이제 워낙 바닥에서 이 추세를 보면은 제 저항대 차트에서도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운 좋게 최근에 매수를 했던 분들이 좀 수익이 났겠지만 여기 추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향 중입니다. 하향 중에 있어서 저는 이 추세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 여기 저항에 걸린다. 결국은 다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봅시다. 최근에 요 수요일이었죠. 여기 눌림목 자리 수요일이었는데 이 달러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를 보면은 이제 달러를 매수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상품들이 있죠. ETF 상품들이 있는데 이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가치가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 환 공격을 하는 좀 환 투기꾼들이 네. 지난 과거 작년 2022년이죠. 한번 공격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보시면은 달러가 엄청나게 요 달러 관련 ETF 상품입니다. 타이거 미국 달러 추세를 계속 잃지 않고 꾸준하게 올라왔죠. 꾸준하게 상승을 결국은 이제 한 1, 2, 3, 4, 5, 6, 7개월 보유했다면은 한 50%에서 60% 달러만으로도 수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용 외환 보유고로 달러를 방어했어요. 그러니까 환투기꾼들이 이거 재미없다 해가지고 방어하니까 다시 나가버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제 일목에서도 뭔가 구름대 매수 신호가 나고 있다. 이 상승 추세를 또 만들고 있어서 저는 이 달러가 결국은 다시 이 15,000원을 넘어가는 그림도 뭐 만일입니다. 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증시가 썩 좋지는 않겠죠. 근데 오늘은 뭐 외국인들이 그나마 좀 최근에 삼성전자나 이런 걸 사고 있으니까 네. 아직은 뭐 그런 가능성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 달러를 좀 사두는 게 지금 주식들 자꾸 빠지잖아요.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요 관련 ETF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으니까요. 저의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은요. 여기 코드를 찍고 명승부사 노란톡이죠. 오시면은 최근에 좀 투자할 만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좀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자신의 비중에 저는 지난 주에 뭐 40%까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수익이 많지는 않아요. 뭐 2, 3%, 3, 4% 정도 나고 있죠. 달러가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조언을 드리도록 하니까요. 네. 오셔서 같이 좀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품이든 종목이든 지금 시장을 이길 만한 것들은 다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얘기해 주셨고